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다시 말해 원화가 약세일 때 수출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것은 상식이죠. 제품을 달러로 같은 값에 팔아도 환전하면 더 많은 원화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수출 기업은 당연히 이런 원화 약세의 수혜를 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원화 약세로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했던 두 회사의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뜻밖의 소식일 텐데요. 그래서 왜 환율이 오르는데도 두 회사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지 취재해봤더니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건데요. 이 부채가 사사건건 현대차 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기에 왜 이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두 회사의 실적을 깎아먹는지 살펴보고요. 또 환율 변동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손익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부터 살펴보면요. 보시면 2024년 10월 2일 1320원에 시작했던 환율이 꾸준히 우상향했죠. 특히 이 12월 달 들어서는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12월 31일 원달러 환율은 1477원, 분기 초 대비 157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4분기의 평균 환율은 1,400원이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통상적으로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해서 대당 3만 달러에 팔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기존의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면은 대당 매출은 이 1,000원 곱하기 3만 달러, 그러니까 3천만 원일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를 그대로 3만 달러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원화 기준 매출은 3만 달러 곱하기 환율 1,500원, 그러니까는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50%나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마진이 증가될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또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차량 판매 가격을 기존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화 기준으로 매출은 그대로 3천만 원이지만 기존에 팔던 가격이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줄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값에 팔아서 마진을 올리거나 또는 차값을 내려서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실제로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유독 이번 환율 변화가 부정적이라는 제목이 많이 확인됩니다. 원화가 약세면 이들 기업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이들 리포트 가운데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상인증권의 현대차 분석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은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북미 지역 판매 증가와 연동해 달러 표시 판매 보증 충당 부채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기말 환율 기준으로 계상하는 판매 보증 충당 부채의 원화 환산 손실이 영업 활동 관련된 긍정적인 환율 효과를 2천억 원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밖에도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를 다룬 수많은 리포트들 가운데서 이 판매 보증 충당 부채로 인해서 두 회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생기는 판매 보증 충당 부채의 증가가 환율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면 일단 충당부채가 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충당부채라는 건 회사가 미래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 부채를 뜻합니다. 언제 얼마를 지출할지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예상 지출액을 추정할 수만 있다면 미리 이걸 부채로 반영해 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완성차 회사가 차를 팔 때 무상 수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죠. 3년 3만 킬로 내에서 무상 수리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그만큼 차량 판매 후에도 비용이 들 겁니다. 이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매출의 약 5% 정도 무상 수리를 썼다라고 하면은 차량 판매 시에 매출액의 5%만큼을 미리 판매 보증 충당 부채로 잡는 겁니다. 만약에 차를 100억 원 규모로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5%니까 5억 원이 되겠죠. 그럼 회사는 이 5억 원을 부채로 인식함과 동시에 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으로 일괄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무상 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손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미리 쌓아놓은 부채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차하고 기아의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두 회사의 판매 보증 충당 부채 내역인데요. 보시면 현대차가 약 9조 1천억 원, 그리고 기아가 약 8조 원의 충당 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해 수조 원의 충당 부채를 쌓고 또 수조 원의 충당 부채를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까지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많이 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엔진 세타2라는 엔진의 결함 때문인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엔진 리콜과 관련해 두 회사가 무려 8조 원이 넘는 액수를 충당 부채로 쌓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타2 엔진은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판매 보증 충당 부채에 워낙 환산 손실이 생기는 걸 알겠는데 그게 과연 환율 변동에 따라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수출로 얻는 이익을 뛰어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 쪽을 취재를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차를 팔 때 적용하는 환율, 그리고 판매 보증 충당 부채에 적용하는 환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현대차하고 기아가 차를 팔면 그 시점의 환율에 맞게 매출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차를 판 시점마다 그 각각의 환율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매 분기에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합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약 1,4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증권가 연구원들도 달러당 1,400원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 총이익 증가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판매 보증 충당 부채는 매 분기 평균이 아니라 기말을 기준으로 외화 변동분을 반영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환율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2024년 4분기 초 환율이 1320원이었죠. 그리고 말일 기준 환율은 1477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무려 한 분기에 157원이나 올랐는데 이 기말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분만큼을 그대로 부채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균 환율로 잡는 이 손익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환율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변동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산식이 약간 복잡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판매에서의 환율 효과,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는 산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요. 일단 차를 해외에서 한 대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원가까지 반영을 하면은 그에 따른 매출 이익이 산정이 되겠죠. 저희는 이 액수를 2천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 충당 부채에 따른 이 외화 환산 손익 관련 부정적 효과는 산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쌓여있던 품질보증 충당 부채가 10억 달러인데 이번 분기에 1억 달러만큼 충당 부채가 더 쌓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말 환율이 전기 대비 150원 올라서 1350원에서 1500원이 됐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기존 부채에서 올라간 환율만큼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새 부채에는 새롭게 잡힌 환율만큼을 곱해줍니다. 10억 달러 곱하기 150원은 1,500억 원이고요. 이 새로 잡힌 1억 달러 곱하기 이 환율 1,500원을 곱해주면은 이 또한 1,500억 원이죠. 그래서 이 1,500억 원에 이 1,500억 원만큼을 또 더해준 3,000억 원만큼이 부채에 따른 부정적 환율 효과가 되는 것이죠. 앞서 보셨듯이 2,000억 원만큼 평균 환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기말 환율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3,000억 원만큼 품질 보증 충당 부채에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환율이 영업이익에 주는 효과는 2,000억 원 마이너스 3,000억 원이니까 마이너스 1,000억 원이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환율의 급상승기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의 증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평균 환율이 적용돼서 상대적으로 증가분이 제한됩니다. 반면 품질 보증 충당 부채의 경우 기말 환율이 적용돼서 증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영업손익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긍정적 환율 효과하고 부정적 환율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이 증권가마다 결과값이 모두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부채에 따른 부정적 환율 효과가 이 손익에 따른 긍정적 환율 효과를 앞지른다라는 것은 모든 증권사 연구원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리고 증권가별로 현대차는 약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기아는 1,650억 원에서 5천억 원가량의 부정적 환율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환율 상승세에 따라서 늘어나는 매출액보다 늘어나는 품질 보증 충당 부채 액수가 절대적으로 더 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 이익의 증가분보다 품질 보증 충당 부채의 증가분이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투자증권의 김성래 연구원은 저희 이슈체크팀에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지난 4분기 외환에 따른 품질 보증 충당 부채의 증분이 매출 증분보다 절대 금액이 더 큰 건 아니다.
다만 손익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뛰어넘는 두 번째 이유는 두 회사의 월별 차량 판매 대수에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지난 4분기 환율은 1320원에서 시작해서 1470원으로 쭉 우상향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의 차량 판매는 도리어 10월에서 11월, 12월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4분기 현대차하고 기아의 차량 판매 대수인데요. 월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30만 7천 대를 팔았고요. 11월에는 29만 3천 대, 그리고 12월에는 26만 9천 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21만 8천 대, 그리고 11월에는 21만 4천 대, 12월에는 19만 4천 대로 이 또한 한 2만 대 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은 특히 12월 달에 들어서 많이 상승했는데, 그런데 12월 달엔 두 회사 모두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 환율 상승이 현대차와 기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유는 평균 환율 대비 기말 환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던 12월에 차 판매량이 줄은 영향도 있었죠. 그렇다면은 환율이 또 변할 올해 1분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해 말 이후로 환율이 쭉 유지가 된다. 즉 환율 변동성이 없어진다면은 손익에 영향을 주는 평균 환율은 그대로 높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말 환율도 그대로니까 이 판매 보증 충당 부채의 추가 손실은 없이 새롭게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채를 반영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이 경우 현대차하고 기아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최근 상황이 그런데요. 이 경우 환율 하락에 따른 부채 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 하락에 따른 손익도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부채 감소에 따른 긍정적 영향, 그리고 손익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 중 어느 쪽이 좋을지는 향후 환율 상향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다고 수출기업 실적에 무조건 긍정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처럼 대규모로 외화 충당 부채를 쌓는 기업의 경우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